끝나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 사회 괴이한 일.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끔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거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 귀신들은 원한이나 미련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귀신들은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막 놀래키고 괴롭히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 귀신이란 본래 사람을 현혹하는 일을 좋아해서 괴이한 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많다고 말이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줄 이야기도 괴이한 일로 속았다는 말이 딱 맞는 내용이니까. 내가 경찰이 되고 나서 처음 발령받았던 곳은 시골의 작은 파출소였어. 거긴 시골이라 별다른 사건은 없었지만 말이야. 그래도 수칙대로 2인 1조로 착실하게 순찰 업무를 지켰어.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은 혼자 순찰을 돌아야 할 때도 있었지. 바짝 긴장한 채로 일하는 신입을 놀려주고 싶었던 건지 언젠가 선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마을에 귀신이 나오는 골목이 하나 있다고 말이야. 마을 표지판이 걸려있는 도로를 지나 이장님 댁 포도밭을 끼고 장터까지 이어진 골목이 하나 있거든. 새벽에 그 골목에서 순찰을 돌면 가끔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대수롭지 않게 웃어버렸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놀리려고 그러시는 거 다 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선임이 웃음기를 싹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야.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고. 여기 파출소로 발령난 사람은 한 번씩 다 겪어본 얘기래. 그러니까 그 골목을 순찰 나갈 때는 조심하라는 거야. 나를 제대로 속이고 싶었던 걸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우연찮게 혼자 순찰을 돌게 됐어. 군청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같이 순찰을 돌기로 한 선임이 그쪽으로 동원됐거든. 일단 나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그쪽 상황을 봐서 합류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어. 그날 밤 야간 순찰을 다 돌고 선임이 말하던 그 골목길로 접어들 때였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젊은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시골 마을에 저런 여자가 살았나 싶을 정도로 세련된 옷차림이었어. 여자는 차를 세워달라는 듯이 팔을 흔들었어. 시간도 늦었고 밤길도 어두우니까 여자 혼자 걸어가기엔 무서웠을 거야. 여자 옆쪽으로 차를 대고 태워주겠다고 말하니까 여자는 고맙다며 뒷좌석 문을 열고 경찰차에 올라탔어. 여자는 생각보다 말이 없었어. 이곳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온 건지 어쩌다 늦은 시간에 이런 어두운 골목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였지만 말이야. 뭐 수다를 떨 분위기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집적이는 행동으로 보일까봐 잠잠코 운전에만 열중하고 있었지.
그렇게 말없이 얼마간 운전했을까. 어느덧 마을을 벗어나서 이웃 마을로 향하는 지점이 됐어. 저기요, 네?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 네? 여기요? 여기 뒷산 입구인데. 여자가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내려달라는 거야. 이 야밤에 뒷산에서 혼자 뭘 하겠다라는 건지. 혹시 내릴 곳을 착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여자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더라고. 무서운 표정이었어. 예.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자는 경찰차 뒷문을 열고 내렸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여자를 내려주고 나니까 곧바로 선임한테 전화가 왔어. 술집에서 일어난 시비는 얼추 정리가 됐으니까 파출소로 돌아오라고 말이야. 그리고 순찰 중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냐고 묻길래 어떤 젊은 아가씨가 길을 헤매고 있어서 데려다 준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선임이 어디다 내려줬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이웃 마을 중간에 있는 뒷산 쪽에 내려줬다고 했지. 혹시 위험한 야산에 여자 혼자 두고 왔다는 한 소리를 들으려나 싶어서 나름대로 변명도 덧붙였어. 여자가 거기다 내려달라고 했고 말릴 겨를도 없이 혼자 문 열고 내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선임이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너 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요? 경찰차 뒷좌석에서 어떻게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려? 정말 뭐에 홀린 느낌이었겠네. 귀신들은 왜 쓸데없이 사람들 앞에 얼쩡거리고 놀래키는 걸까? 네 말대로 단순히 재밌어서? 그럼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났던 그 애도 심심해서 그랬던 걸까? 내가 고등학교 때 일이야. 그때까지 우리 엄만 전업주부셨는데 더 늦기 전에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치겠다는 거야. 지금은 결국 포기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엄마 열정이 넘칠 때라 나를 따라 매일 밤 동네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공부하러 다니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도서관은 시험 준비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잖아. 엄마랑 같이 다녔던 그 도서관도 그랬어. 고등학교 시험이 가까운 날짜다 보니 다들 공부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어. 특히 우리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진짜 대단했는데 걔는 매일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평소에 엄마는 그의 얘기를 자주 했어. 나이도 어린 게 기특하다느니,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느니, 얼굴도 새하얗고 말끔한 게 공부 잘하게 생겼다느니 하면서 말이야. 엄마가 하도 걔 얘기를 하니까 나도 신경이 쓰여서 지켜봤는데 말이야. 걔는 진짜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더라? 어느 정도였냐면 엄마랑 나는 매일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 문 닫기 30분 전까지 공부하고 일어나거든? 그런데 걔가 일어나 있거나 자리 비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지만 정말 대단하다 싶었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기가 막힌 집중력이었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걔한테 간식이라도 좀 챙겨주고 싶었나 봐. 엄마가 평소에 오지랖이 좀 강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원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보면 왠지 기특한 마음도 들고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어지고 그러잖아. 하필 그날은 내가 도서관을 빠진 날이었어. 의욕이 넘친 엄마는 그날도 나 없이 평소처럼 공부하러 갔대. 걔한테 줄 과일을 조금 챙겨서 말이야. 역시나 그날도 걔는 엄마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대. 엄마는 도시락통에 담아온 과일을 걔한테 주면서 좀 먹어보라고 권했대. 열심히 공부하는 게 기특해서 나눠 먹으려고 주는 거라며 말이야. 그런데 걔는 바로 앞에서 엄마가 말을 하는데 고개도 까딱 안 하고 아무 대꾸도 없더래. 잘 안 들렸나 싶어서 엄마가 걔 어깨에 손을 대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드는데 이상하게 비웃는 것처럼 한쪽 입꼬리만 씩 올리더니 아무 말 없이 손만 불쑥 내밀더라는 거야. 엄마는 당황해서 얼떨결에 도시락통을 그냥 건네줬다라나 봐. 그 애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까딱 숙였대. 그 모습이 건방지다기보단 왠지 무섭게 느껴지더래. 괜히 간식을 준답시고 오지랖을 부렸나 살짝 후회도 되더라는 거야. 하지만 이미 줘버린 걸 어쩌겠어? 그렇게 어색한 대면이 끝나고 어느덧 밤 10시가 가까워졌어. 어느새 도서관에는 그 애하고 엄마만 남아있더래. 평소 이 시간이라면 5-6명이 더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이만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려고 엄마는 가방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대. 그런데 그 애는 여전히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는 거야. 걔한테 줬던 도시락통을 다시 받아야 하니까 엄마는 그 애한테 다시 조심스레 말을 걸었대. 공부하는데 미안한데 간식 다 먹었으면 그릇 좀 돌려달라고 말이야. 네. 별일이었어. 아까는 대꾸도 없던 애였는데 이번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대꾸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평소보다 그의 얼굴이 훨씬 창백해 보였다고 했어. 핏기 없는 얼굴을 보니 섬뜩한 기분이 들 정도였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걸까? 뭔가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던 건지 엄마는 평소부터 궁금했던 질문을 걔한테 해버렸대. 학생은 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냐고.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자 그 애는 엄마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 다리가 있어야 집에 가죠. 끝나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 5회 지방령. 있잖아. 지방령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사람이 자살을 하면 성불하지 못한대. 그러면 영혼은 죽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령이 되는 거야. 어디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지. 영원히 말이야.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때 나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을 때였어. 다행히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좀 있어서 대출을 끼고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볼까 했지.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잖아. 마침 괜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서 찾아가 봤는데 워낙 싸게 나온 곳이라 그런지 많이 낡았더라고.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서울 바닥에서 그렇게 싸게 나온 매물을 찾기도 힘들고 게다가 워낙 목이 좋았거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데가 왜 그렇게 싸게 나왔던 건지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사업을 벌이려니 돈 들어갈 곳이 많더라. 책상하고 컴퓨터도 들여놨고 다행히 복사기는 인터넷에 중고로 싸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 복사기까지 들여놓으니까 정리가 얼추 끝났어. 혼자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좀 쉬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야.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복사기가 빛을 내더니 제멋대로 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서 중고는 안 된다니까. 가격이 나가도 새 거를 살 걸 그랬나 좀 후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복사를 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시끄러워졌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말이야. 아, 뭐야 진짜. 복사기 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복사가 멈췄어. 대체 뭘 그렇게 복사하고 있었던 거지? 종이를 자세히 보려고 전등 스위치를 켰는데 거기엔 검지가 잘린 사람 손이 복사돼 있었어. 종이엔 붉은 핏자국이 굳어져 있었어. 그리고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어. 이 시간에 누구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자리까지 가서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 여보세요?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어. 수화기를 내려놓으니 또다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전화를 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그때였나? 전화기 너머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당신 누구야? 장난치지 마!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지. 무서운 전화가 또 올까봐 전화선을 뽑아버리려고 책상 밑을 봤는데 말이야. 생각해보니 나 아직 전화 설치는 안 했는데? 당장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데 하필 정전인지 불까지 꺼지고 만 거야. 그러던지 말던지 사무실 문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갔어. 또다시 복사기가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복사기 쪽에서 뭘 봤는지 알아? 복사기에서 나오는 빛 너머로 웬 검지가 잘린 남자가 전화기를 들고 나를 노려보는 모습을 봤어. 무서웠겠다. 그 남자는 건물에 있던 지방령이었나 봐. 자살한 지방령들은 원한이 깊어서 사람을 싫어한다고 들었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지방령을 본 적이 있네. 사람이 자살한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거든. 대학생 때 일이야. 그때가 아마 여름 방학 때였을걸. 종강하자마자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놀러 가기로 했었거든. 운 좋게 동해안에 있는 민박집을 싼값에 빌렸어. 동해안에서 우린 먹고 마시고 물놀이하고 젊음을 불태우면서 실컷 놀아제꼈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해가 떨어지자마자 쓰러져 잠들어 버렸어.
그렇게 두 친구 가운데에 누웠어. 그런데 왼쪽에 누운 친구가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는가 싶더니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지 않나. 계속 뒤치덕거리면서 발차기도 하고 나중엔 아예 내 배 위에다가 떡하니 발을 올려놓더라고. 이놈 잠버릇 때문에 잘만 하면 깨고 잘만 하면 깨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엔 짜증이 나더라. 확 깨워서 욕이나 한 사발 해줄까 했는데 피곤해서 세상 모르게 잠든 애를 흔들어 깨울 순 없잖아. 그냥 마음 넓은 내가 참기로 했지. 요란하게 잠든 친구 모습을 보다가 나도 스르륵 눈이 감기려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아서 잠이 깨고 말았어. 무슨 일인지 친구가 정자세로 얌전히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거야.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내 몸 위에 발이 올라가 있었는데 말이야. 혹시나 하고 오른쪽에서 자고 있는 친구 쪽을 살펴봤어. 걔도 잠버릇이 만만치 않은 애였거든. 근데 이상하게 걔도 이불을 반듯하게 덮고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1초도 안 돼서 잠자는 자세가 저렇게 바뀐다는 거지? 아무리 잠결이라도 이불을 부스럭대는 게 느껴졌을 텐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단 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등골이 서늘해졌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얼른 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야, 있잖아.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 친구들은 반듯하게 누워서 자고 있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내 배 위에 여전히 누군가의 무게가 느껴진다는 거야. 조심스레 눈을 떠보니까 왼쪽에서 자는 친구랑 나 사이에 흐릿한 여자 형체가 보였어. 그 여자의 팔하고 다리가 내 배 위에 올라와 있었어.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순간 기절했어.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어. 일어나니까 왜 이리 늦잠을 자냐고 친구놈들이 엄청 뭐라고 하더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줄도 모르면서 말이야. 동네 음식점에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우리가 묵은 민박집 바로 앞에 사시는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오셨어. 그런데 우릴 보더니 이상하게 흠칫 놀라시더라. 뭐지?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계산대에 있는 사장님께 뭐라고 계속 쑥덕대는데 내용이 다 들리는 거야. 어제 저 청년들이 그 방에서 잔 거냐 뭐 이런 걸 묻는 그런 내용이었어. 찝찝하잖아. 그 방이 대체 무슨 방이길래. 결국 나는 그 할머니께 여쭤보기로 마음먹었어. 어제 그 방에서 겪었던 그 이상한 일의 정체를 할머니께선 알고 계신 것 같았으니까. 알고 보니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 우리가 잔 민박집이 예전엔 젊은 부부가 살던 신혼집이었대. 그 부부는 아기까지 낳아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된 거야. 혼자 남은 아내는 아기를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 잠결에 뒤척이다가 그만 다리로 아기를 깔아뭉개고 만 거야. 어린 아기는 불쌍하게도 숨을 쉬지 못해서 죽었다나 봐. 아침에 일어나서 죽은 아기를 발견한 엄마의 심정 어땠을까? 아이 엄마는 죄책감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대. 사랑하는 아기를 떠나보낸 그 방을 죽어서도 떠나지 못한 그 심정은 도대체 어떤 걸까? 사연을 다 듣고 나니까 무서운 감정보다는 엄마 귀신의 기구한 사연 때문에 먹먹한 기분이 들었어. 끝나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 6회 음악실 귀신. 음악실에 귀신이 꼬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왜인진 모르겠지만 귀신들은 노래 부르는 소리를 좋아한다나 봐. 그래서 녹음실이나 노래방, 공연장 이런 곳에 귀신이 많이 꼬인대. 사실 있잖아. 나도 본 적 있어. 음악실 귀신.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얘긴데 고등학교 때 나는 풍물 동아리였어. 풍물 동아리가 어떻게 음악실에서 귀신을 봤냐고? 우리 동방이 음악부실 근처에 있었거든. 그때 우린 가을에 있을 축제를 위해 합숙훈련을 하고 있었어. 동방은 학교 옆에 있는 언덕 위 강당에 있었는데 거기가 꽤 넓어. 앞쪽엔 큰 무대가 있고 뒤쪽으론 무용부랑 풍물부, 음악부실이 있어. 학교 정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적도 뜸한 곳이라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연습할 수 있었지. 그날도 우리는 부원끼리 모여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을 때인가? 음악부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 내가 알기론 그날은 풍물부 연습밖에 없는 날이었거든. 아무래도 음악 소리가 겹치면 서로 방해가 되니까 각자 연습 날을 피해서 스케줄을 잡는단 말이야? 이상한 건 우리가 악기 연주를 멈추니까 음악부실에서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도 딱 멈췄다는 거야.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어.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다 그렇잖아? 동아리끼리 서로 장난치는 일이 많았거든. 얼마 전엔 우리 풍물부에서도 음악부가 연습하고 있을 때 꽹과리를 치고 도망간 적이 있었어. 그 복수를 하는 거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저녁 8시가 되니까 선배들은 저녁거리를 사오겠다고 편의점에 갔어. 난 혼자 남아 장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안 그래도 축제가 얼마 안 남아서 신경도 예민했는데 장구채를 내려놓으면 피아노 소리도 멈추고 다시 장구를 치기 시작하면 또 피아노를 치고. 사람을 약 올리는 것 같잖아. 장난도 정도가 있지. 화가 나서 씩씩대는데 마침 선배들이 연습실로 돌아오길래 말했어. 음악부에서 또 장난을 친다고. 따지고 오겠다고 말이야. 선배들이 같이 가준댔는데 그냥 혼자서 가겠다고 했어. 여럿이 가면 싸움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결국 선배들은 마저 연습하기로 하고 나는 혼자 음악부실 쪽으로 갔어. 선배들이 연습을 시작하니까 기다렸다는 듯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 그 피아노 소리를 따라 음악부실 쪽으로 걸어갔지. 음악부실 문을 열자마자 선배들의 악기 소리가 딱 멈췄어.
그와 동시에 피아노 소리도 딱 멈추는 거야. 왠지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어서 다시 풍물부실로 돌아갔어. 왜 연주를 멈춘 거냐고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선배가 그러는 거야. 네가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냐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 선배들한테도 내가 안 그랬다고 다녀올 테니 계속 연습하고 계시라고 했지. 그리고 나는 다시 음악부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또다시 악기 소리가 뚝 끊어지는 거야. 나는 선배들이 나한테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풍물부실로 돌아가서 놀리는 거 다 아니까 그만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선배들이 정색하는 거야. 네가 문 밖에서 손을 막 휘저으면서 그만하라 하지 않았냐고. 너야말로 장난하냐고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어. 나는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손을 휘젓지도 않았단 말이야. 난 계속 무대 쪽으로 걸어가기만 했다고 하니까 선배들의 표정도 창백해졌어. 결국 선배들하고 다 같이 음악부실에 가기로 했어. 선배 한 명만 풍물부실에 남아 장구를 치고 있기로 했지. 장구를 치니까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 선배들하고 다 같이 음악부실까지 갔는데 음악부실 문을 연 순간 선배가 치고 있던 장구 가죽이 확 찢어지고 동시에 피아노 소리가 멈췄어. 피아노 의자엔 아무도 없었어. 소름 돋는다. 귀신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이 진짠가 봐. 나도 아는 형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너는 음악실 귀신이지. 나는 연습실 귀신이다. 아는 형이 춤추는 걸 좋아해서 댄스 동호회에 들어갔거든. 댄스 연습실에 나타난 귀신 얘기야. 그 형이 가입한 동호회는 춤추는 걸 좋아하는 직장인 모임이었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동호회라 변변한 연습실 하나 없었대. 그래서 첫 공연을 앞두고 연습실을 찾는 중이었어. 열심히 수소문을 해보니까 서울 모 대학에 동아리 연습실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학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은 남아있는 연습실이 하나도 없다고, 여유 있는 곳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겠다고 했대. 다행히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한테서 비인 연습실이 생겼다는 연락이 온 거야. 동호회 회원들이 전부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바빠서 총무를 맡고 있던 형이 대표로 그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대. 약속 장소는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였어.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요상한 소리를 하더래. 지금 빌려줄 연습실이 사고가 났던 연습실이라고 말이야. 무슨 사고였냐면 대학생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다가 어떤 여학생이 그 연습실에 밤새 갇힌 적이 있대. 그 여학생은 그 일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말이야. 그쪽 동호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학교 측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까봐 외부 동아리에 동아리실을 빌려주는 걸 꺼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후로 그 연습실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찝찝한 얘기를 듣긴 했지만 형네 동호회는 연습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결국 그 동아리실을 빌리기로 했대. 동호회 모임이 있는 토요일 날 형은 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열쇠를 넘겨받았어. 연습실은 꽤 넓은 곳이었대. 공연하는 인원이 12명이나 됐는데도 공간이 넉넉하게 남을 정도? 동호회 회원들도 다행히 연습실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대. 다들 연습실에서 본격적으로 춤을 춰보는 게 처음이라 굉장히 열심히였다라는 거야. 잠깐 몸만 푼 것 같았는데 벌써 시간이 밤 10시를 지나서 그날은 다들 밤을 새워 연습하기로 했었나 봐. 댄스 연습실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 거 알지? 연습실 거울로 춤추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잘 쳐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다들 신나게 연습했다라는 거야. 다음 날 연습이 끝나고 열쇠를 반납하려고 동아리 연합회 사무실로 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회장은 안 보이고 웬 학생 2명만 있더래.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에게 형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대. 어제 강당 옆에 있는 연습실을 빌려서 썼는데 생각보다 넓고 거울도 있어서 제대로 연습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황당한 표정을 짓더래. 그리고는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자기가 연합회 회장인데 자기를 본 적이 있냐고 말이야. 형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강당 옆에 연습실이요? 거기서 연습하셨다고요? 거기 거울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예전에 어떤 여학생이 거기에 갇힌 적이 있어서 몽땅 철거했거든요. 아! 혹시 지난주에 전화 주셨던 분인가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연습실이 생기면 그때 연락드린다고요.